경비실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커피나 타면서 감시 놀이하는 게 특임대야? 애 키우다가 인생 망한 아줌마 같은데. 707 특임대 출신의 김나연이 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건물들 사이로 김나연은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단지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연은 겉보기엔 평범한 경비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예리함이 스며 있었죠. 707 특임대 출신답게 그녀는 주민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경비실 모니터 여러 대에는 단지 곳곳에 CCTV 화면이 떠 있었어요. 나연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화면들을 순서대로 점검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함. 모든 곳이 그녀의 감시망 안에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이대용이었습니다. 입주민 대표인 그는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 노동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모니터 속 이대용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짓이 격해졌습니다. 나연은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특수 마이크를 켜고 상황을 파악했죠. 아니, 이런 식으로 청소하면 어떻게 해?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이대용의 목소리가 경비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나연의 시선을 끈 건 최인호였어요. 배관 수리기사인 그는 2층 복도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나연은 즉시 해당 층의 다른 CCTV를 확인했죠. 인호가 여성 입주민의 집 앞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 번째는 강태우였습니다. 택배기사인 그는 분리수거함 옆에 일반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자신의 택배차를 소화전 앞 불법 주차 구역에 세워놓고는 태연히 담배까지 피우고 있었죠.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키다니 우연의 일치치곤 너무 완벽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특수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707 시절 사용했던 소형 카메라, 음성 녹음기, 그리고 비상통신 장치까지. 이제 시작이군. 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모니터 화면들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밤 이 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단지의 질서를 해치고 있는지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어가자 세 사람이 각각의 문제 행동을 마친 후 우연히 경비실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대용, 최인호, 강태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동시에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지만 세 사람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야, 경비 아줌마. 이대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다 봤지? CCTV로 말이야. 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모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 최인호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신고라고? 여자가 특임대 출신이라더니 그거 코스프레 아니야? 진짜 특임대면 이런 데서 경비나 하고 있겠어? 강태우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경비실 냄새 나는 곳에서 커피나 타면서 감시 놀이하는 게 특임대야? 애 키우다가 인생 망한 아줌마 같은데? 세 사람의 조롱은 점점 도를 넘어섰어요.
이대용은 나연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훑어보며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면서 뭘 안다고 나서냐고 말했습니다. 최인호는 여자가 무슨 특임대야, 진짜 웃긴 애라며 계속 비아냥거렸죠. 강태호는 그냥 조용히 있어.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조용히 책상 아래 숨겨진 빨간색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경비실의 모든 조명이 꺼졌고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면서 희미한 붉은 불빛만이 공간을 비췄죠. 뭐야, 이거? 이대용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대형 전광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 세 사람의 얼굴 사진과 함께 각종 데이터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용의 갑질 횟수, 최인호의 불법 촬영 시도 기록, 강태우의 무단 주차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건수까지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죠. 이건 뭐야? 최인호가 소리쳤습니다. 나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예점수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이 구역은 실험 통제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전광판에는 세 사람의 현재 점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대용 마이너스 85점, 최인호 마이너스 92점, 강태우 마이너스 78점. 그리고 각자의 문제 행동들이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실험이라니? 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나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707 특임대는 평범한 임무를 맡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 가능성을 직접 증명할 시간입니다. 전광판의 화면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세 사람의 과거 행적들이 상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리모컨을 들어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대용이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는 장면이었죠.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일해. 내가 관리비 내는 돈으로 당신 월급 나가는 거 알아? 화면 속 이대용의 목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 노동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대용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그만둬 라고 소리쳤어요. 다음 화면에서는 이대용이 공동시설인 피트니스 센터를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입주민 대표라는 이유로 운동기구들을 치워놓고 자신의 개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죠. 다른 주민들이 운동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야? 이대용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지난 2달간의 기록입니다. 나연이 대답했죠. 현재 당신의 갑질 행위는 총 37건, 공동재산 사적 이용은 1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엔 최인호의 차례였어요. 화면에는 그가 배관 수리를 핑계로 여성 입주민의 집에 들어가서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밤 복도에서 벌인 행동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나는 그냥. 최인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다음 영상이 재생되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수리도구함에 소형 카메라를 숨겨놓고 화장실에 설치하려던 장면이었어요. 불법 촬영 시도 건수 8건, 사생활 침해, 행위 23건입니다. 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모든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 가능한 화질로 저장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태우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소화전 앞에 택배차를 주차했고 분리수거함에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건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다른 주민이 제대로 분리수거한 쓰레기를 뒤섞어 놓는 장면까지 있었죠. 무단주차 42건, 쓰레기 불법 투기 28건, 분리수거 방해 행위 15건입니다. 나연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단지 내 모든 세대에 중계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주민들의 휴대폰에는 이미 알림이 가 있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우리 단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 입주민 대표가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믿을 수 없어. 배관기사 정말 소름 끼치네. 우리 집에도 왔었는데. 세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이대용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최인호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강태우는 택배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연은 세 사람 앞에 각각 다른 색깔의 봉투를 놓았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봉투였어요. 전광판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연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빨간 봉투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수집된 모든 증거가 경찰서와 관련 기관에 즉시 제출됩니다. 이대용 씨는 갑질과 공용시설 사적 이용으로 민사소송에 직면하게 되죠. 최인호 씨는 불법 촬영 시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태우 씨는 택배회사 해고는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겠죠. 세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대용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의 입지를 생각했어요. 입주민 대표로서의 망신은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게 될 거였죠. 최인호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강태우는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걱정이 앞섰어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나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파란 봉투를 선택하면 명예회복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48시간 동안 진행되며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 가능성을 테스트하게 되죠.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모든 증거는 삭제되고 주민들에게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했다는 내용만 전달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거야? 강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나연이 노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일주일 후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제출되며 그 사이에 여러분의 행동은 계속 감시됩니다. 전광판에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어요. 5분 안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명예회복 작전이 뭔지 자세히 말해줘. 이대용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 그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연이 설명했죠. 첫째, 여러분이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둘째, 단지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야 해요. 셋째, 마지막 테스트로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는 시뮬레이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전부야? 최인호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나연의 목소리에 경고의 뉘앙스가 섞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카운트다운이 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과 자존심을 구기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지 말이죠. 난 파란 봉투를 선택하겠어. 강태우가 먼저 결정했습니다.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도 파란 봉투. 최인호가 뒤따랐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는 수치를 감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이대용은 가장 오래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도 파란 봉투를 선택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이 모든 게 진짜로 삭제되는 거 맞지? 707 특임대는 약속을 지킵니다. 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증거가 공개됩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세 사람은 나연이 지정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단지 입구의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런 시간에 나오지 않았을 그들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나연은 이미 작업복과 고무장갑, 집게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임무입니다. 나연이 말했어요. 강태호 씨가 그동안 어지럽혀 놓은 분리수거 구역을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태호 씨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하셔야 해요. 뭐, 내가 왜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 이대용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협동이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나연이 차분히 설명했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며 공동체를 해쳤습니다. 이제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복구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작업이 시작되자 세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이 버린 쓰레기들을 보며 민망해했어요. 캔과 플라스틱이 뒤섞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죠. 아, 진짜 냄새 나네. 최인호가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걸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엔 서로 미루고 불평하던 세 사람이 점점 역할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용은 의외로 꼼꼼한 성격을 보여주며 분리수거를 정확히 했고 최인호는 힘이 센 편이라 무거운 쓰레기들을 옮겼어요. 강태우는 자신이 만든 문제라며 가장 더러운 작업을 자청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분리수거 구역이 말끔히 정리되었어요. 세 사람은 땀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죠. 다음은 사과 캠페인입니다. 나연이 다음 임무를 발표했어요. 각자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대용은 먼저 청소 노동자 김정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개인적으로 용돈을 드렸어요. 김정순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대용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인호는 자신이 불쾌감을 준 여성 입주민들을 찾아가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직접 찾아가기엔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어서 나연의 조언에 따라 편지를 써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함께 제출했죠. 강태우는 자신의 무단주차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 진입을 방해했던 일에 대해서는 해당 가족에게 깊이 사과하며 앞으로 택배 업무를 할 때 더욱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루 종일 사과 캠페인을 마친 세 사람은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많은 주민들이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여줬어요. 물론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죠. 저녁이 되자 나연은 세 사람을 다시 경비실로 불렀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질서유지 훈련 시뮬레이션이에요. 그게 뭔데? 강태우가 물었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나연이 설명했죠. 각자에게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작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시간에 나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테스트가 얼마나 교묘하게 설계되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대용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나연이 아닌 낯선 남성이었습니다. 이대용 입주민 대표님이시죠? 저희는 대한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귀하의 단지 재개발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이대용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재개발은 그가 입주민 대표가 된 이후 줄곧 추진하려던 사업이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귀하께 개인적으로 사례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협조해 주시면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어요. 단 다른 입주민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하고 청소 노동자나 경비원 같은 하위직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대용은 잠시 망설였어요. 3천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고 재개발은 어차피 추진할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하위직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하라는 말에서 며칠 전 청소 노동자 김정순 씨에게 사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대용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재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모든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대용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묘했거든요. 한편 최인호에게는 다른 배관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인호 기사님, 저희 업체로 이직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야간 작업 수당도 2배로 드리고 특히 여성 고객집 작업을 하실 때는 추가 수당도 있어요. 추가 수당이요? 네, 고객들이 젊은 여성일 때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혹시 개인적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얻게 되면 저희가 좋은 값에 사드리기도 하고요. 물론 비밀은 보장됩니다. 최인호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건 명백히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제안이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솔깃했을 제안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최인호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업체라면 협력할 생각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우에게는 다른 택배기사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어요. 강태우 형님, 좋은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야간에 쓰레기 처리 알바인데 시간당 3만 원씩 줘요. 쓰레기 처리요? 그냥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들을 몰래 아무데나 버리는 일이에요. 어차피 새벽에 하는 일이라 아무도 모르고 돈도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강남 쪽 고급 아파트 쓰레기를 강태우 형님 단지 근처에 버리면 되거든요. 강태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가족 생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전 직접 치웠던 분리수거 구역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났는지, 그리고 그걸 치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안 됩니다. 강태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전 할 수 없어요. 세 사람 모두 제안을 거절한 후 각자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세 사람 모두에게 나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경비실로 오세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는 그들의 새로운 점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대용 플러스 87점, 최인호 플러스 92점, 강태우 플러스 90점. 모두 플러스 점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시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이대용, 최인호,
강태우 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이대용이 먼저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입주민 대표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실망을 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평소 거만하던 이대용의 진심 어린 사과를 처음 들어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진정한 대표 역할을 하기 위해 입주민 대표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대신 단지 봉사단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대용이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어르신들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아이들 등하교 안전도 챙기는 그런 봉사 말입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권위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이대용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가 실제로 보여준 행동들을 본 주민들은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최인호가 일어났어요. 저도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배관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여러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최인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기술을 단지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무료 수리 교육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료 수리 교육이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네, 간단한 배관 수리나 전기 작업 같은 것들을 주민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신혼부부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태우가 발언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무단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앞으로는 단지 택배 질서 관리자 역할을 자청하겠습니다. 다른 택배기사들이 올 때도 제대로 안내하고 분리수거 상태도 매일 점검하겠어요. 그리고 택배 보관함 정리도 자원해서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 갑자기 저렇게 달라질 리가 없는데. 어쨌든 좋은 변화지. 우리 단지가 더 살기 좋아질 것 같아. 며칠 후 세 사람의 약속은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했어요. 이대용은 정말로 봉사단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단지 청소와 어르신 돌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점차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어요. 최인호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생활수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변기 막힘 해결법, 전등 교체 방법, 간단한 누전 점검법 등을 가르쳤어요. 참여하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졌고 특히 젊은 부부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태우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분리수거함 정리를 했고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주차 방법과 예의를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개인 시간을 내서 택배 보관함을 정리하고 분실된 택배를 찾아주는 일까지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 사람이 서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대용의 봉사단에 최인호와 강태우도 참여했고 최인호의 수리교실에서는 강태우가 도구를 정리해 주었어요. 강태우의 택배 정리 작업에는 이대용이 나서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더 자주 나누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계와 불신의 시선이 신뢰와 고마움의 시선으로 바뀐 것이죠. 두 달이 흘러 단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나연은 경비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 속에는
이대용이 휠체어를 탄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모습, 최인호가 새로 이사온 가족의 세탁기 설치를 도와주는 모습, 강태우가 아이들과 함께 분리수거 교육을 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명예회복 실험 1차 대상 완료. 나연이 작은 녹음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대용, 최인호, 강태우 모두 성공적으로 변화 완료. 현재 명예 점수 각각 95점 이상 유지 중입니다. 나연은 책상 서랍에서 특수 파일을 꺼내 세 사람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모든 과거 영상들은 약속대로 삭제되었고 대신 그들의 긍정적 변화 과정만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707 특임대는 약속을 지키는 조직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연의 임무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문제 행동들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박미경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주부인 그녀는 매일 밤 음식 쓰레기를 베란다에서 아래층으로 투척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승호였어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그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복도에서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다른 주민들의 항의에도 젊은 사람이 스트레스 좀 풀면 어때? 라며 오히려 더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세 번째는 김철수였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공무원인 그는 자신이 아파트 관리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여직원들에게는 반말을 하며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습니다. 나연은 새로운 파일을 만들며 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박미경의 이기적 행동 빈도, 정승호의 소음 피해 정도, 김철수의 갑질 행위 등이 차례로 데이터화되었습니다. 흥미롭군. 나연이 혼잣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대별로 다른 유형이네.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이대용이 들어왔어요. 요즘 그는 자주 경비실에 들러서 단지 현황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나연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이대용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용 씨. 봉사단 활동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참여하는 주민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대용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새로 이사 온 분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박미경 씨 집에서. 알고 있습니다. 나연이 차분히 대답했어요. 곧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대용은 나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2달 전 자신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또 그런 일이?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 특임대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이대용이 나간 후 나연은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3명의 행동 패턴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미경이 또다시 음식 쓰레기를 투척하는 모습, 정승호가 복도에서 고성방가하는 모습, 김철수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을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나연은 무전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단지 관찰소. 제2차 명예회복 실험 대상 확정. 박미경, 정승호, 김철수 3명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승인합니다. 작전 개시 시점을 결정하세요라는 답변이 들려왔어요. 나연은 책상 위의 빨간 버튼을 바라봤습니다. 곧 다시 한번 이 단지에서 특별한 실험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경비원의 유니폼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명예란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켜내야 하는 것이니까. 창밖으로는 이대용, 최인호,
강태우가 함께 단지 화단을 가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제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났고 김나연의 임무는 계속되고 있었죠. 단지의 경비원이자 심판자로서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